그 시간이 이제 녹화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시간 좀 나눠서 올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차량 약품을 많이 써봤죠. 어? 옥탄 부스터, 옥탄가를 높여주고 또 차량에 뭐 소리가 안 나게 하고 또 뭐를 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다 쓸데없는 짓거리더라고요. 쓸데없는 짓거리. 그 기름 저기 그 첨가제나 이런 거 파는 회사나 그런 사람들은 참 미치겠지만 그건 본인들 사정이고 그거는 이제 그만해야죠. 그 짓거리도. 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첨가제 팔고 있는 그 기름 회사들이 첨가제를 갖다가 대부분 다 팔고 있는데 그 쓸데없는 헛짓거리 그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 짓을 왜 합니까? 그 짓을. 자 보세요. 그 지금 뭐 엔진 특히 엔진 첨가제를 뭐 쓴다고 좋다고 그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죠. 제품이 엄청나게 많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엔진에서 뭐 소리가 난다. 딱딱딱딱 소리가 나고 무슨 소리가 난다. 그럼 이 소리를 잡음이 없애준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 화학적으로 어떻게 됐고 해가지고서 미친 듯이 그걸 설명을 해요. 어? 그것도 그 중간에서 물건 받아서 파는 애들 이런 애들 또 뭐 정비사 정비 뭐 기능사 뭐 그런 거 자격증 가지고서 뭐 전문가라고 사기치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 이런 애들도 꽤 있는데 그 사람들도 몰라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몰라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거라고. 그게 나도 그랬으니까. 나는 정비 자격증은 없지만 차를 오래 운행하다 보니까 이 차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고 또 차가 잘못돼가지고 뭐 견인되고 이런 거 뭐 수십 차례죠. 그런 그러다 보니까 약품을 당연히 뭐 홍보도 되고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게 차 약품이니까 다 해봤단 말이야. 그럼 처음엔 좋은 거 같아. 근데 엔진 소리 나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다 그랬는데 엔진에서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 나는 게 뭔가 부속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부속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부속을 교체를 하던가 뭐가 막혀 있으면 뚫어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다 약을 뿌려가지고서 소리가 안 나면 되겠어요? 태핏이라 그러는데 위에 그 딱딱딱딱딱딱 소리 나는 그 태핏이 잘못해서 그럴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자 쇠가 달았든 균열이 갔든 떨어져 나갔든 어떻게 했든 그래서 뭐 딱딱딱딱 소리가 나. 그럼 거기에다가 약품을 집어넣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게 하면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근데 얘기했잖아요. 차에서 소리가 나는 거를 뭔가 약품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서 저 괜찮게 하는 거는 고무부트나 이런 거 있죠. 고무부트 같은 경우에는 고무가 경화돼서 오래되고 그러면 유격이 생기면서 딱딱딱 소리가 나고 뭐 뿌드득 소리 나고 그래요. 그럼 그런 데다가 기름을 좀 발라가지고 미끄럽게 해서 잠깐이죠. 잠깐 몇 개월이나 뭐 길면 1, 2년 1, 2년 정도 갈래나 그 소리가 안 나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엔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거 물론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바로 뭐 차가 망가져서 운행을 못 한다거나 서버린다거나 뭐 아니면 엔진이 다 박살이 난다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러나 그 관련된 걸 좀 교체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일 더 커진다고 그거. 근데 거기에다가 소리 난다 그래서 뭐 끈적한 걸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소리는 안 나겠지. 근데 망가진 거는 소리 안 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디가 망가졌는지 몰라. 더 계속 망가질 거예요. 그럼 일이 더 커져요.
차를 폐차하는 게 수리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중고차는 다 중고차니까 오래 타면은 그 중고차 팔고 새 차 하는 게 알아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니까 수리하려면. 그럼 그 짓을 왜 하냐고. 미리 좀 해놓고 문제가 있으면 부속을 교체를 하든가 하면 되지. 그쵸? 그리고 또 차에 이제 뭐 소리를 안 나게 하는데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한테는 좀 그렇겠지만은 차에 소리가 안 나게 한다고 그래서 방음을 한다. 이게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던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차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원래 전기차도 소리가 나요. 그러면 차가 단일품일 경우에는 왜 소리가 나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차는 부속이 몇만 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어디가 망가졌으면 어디가 망가졌는지 알아야 그 교체를 할 거 아니야. 교체하면 되는 건데 그냥. 그죠? 그 교체하기 전에 무슨 조치를 해주면 되는 거고 조치를 해도 어차피 교체를 해야죠. 망가지면.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죠. 그래서 풍절음이라 그래가지고서 뭐 차에 차가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 소리가 난다. 그래서 풍절음이 안 들리게 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차는 풍절음이 원래 안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 설계가 돼서 나와요. 그러면 문짝에 달려있는 고무를 교체를 하면 되지. 그걸 아니면 문짝이 뭐 사고가 나서 판금을 했다든가 이러면서 문짝을 뗐다가 다시 붙이면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를 조정해가지고 맞추면 되고 고무가 뭐 사갔다든가 그럼 그 고무를 교체를 하면 되지. 거기다 추가적으로 뭘 갖다 붙여요. 그럼 소리가 안 나면 소리가 적게 나면 괜찮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엔진 쪽도 그래요. 엔진 쪽에 지금 뭐 소리가 난다고 해서 엔진 본네트에다가 뭐 갖다 떡칠을 하고 그리고 엔진 그 무릎 있는 쪽 차체 안쪽에 그 세이프 존이라 그러는데 그 안쪽으로 해서 뭘 갖다 붙이고 이래가지고서 소리가 안 나게 막는다.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잘못된 걸 아나. 뭐 그렇게 소리가 안 나지도 않지만 소리가 줄어들었다고 한들 그게 귀는 좀 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완전히 방음이 된다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어디가 망가졌는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차라는 게 운행을 많이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소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알아요. 소리가 좀 이상한데? 그럼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뭐 좀 조치를 해주면 돼요. 근데 완전히 꽁꽁 이렇게 싸매가지고서 응? 엔진 소리도 안 들려. 바퀴에서 이 연결 부위 소리도 안 들려. 쇼바가 다 망가져 툭툭 해도 그것도 잘 안 들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그거를 이상을 감지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냐고요. 사람 몸도 똑같아요. 이거 의사들이 하는 얘기야. 이거는 어? 진통제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그러더라고. 전문의가. 진통제를 함부로 쓰게 되면 어디가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뇌혈관 전문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통제를 쓰게 되면 어디가 아픈지 모르게 되고 오히려 문제 있는 부분을 파악을 못한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신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많이 안 좋고 그러면 그 완화시키는 약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강한 진통제나 이런 거를 계속 먹고 그러면 위장도 망가지고 신장도 망가지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어느 부분이 몸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 수술이나 다른 약을 먹어서 좀 사전에 방지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진통제를 좀 센 걸 먹어버리면은 신호를 못 줘도 모른다는 거죠,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몰라. 그러면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조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난 진통제를 웬만하면 안 먹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먹으라고, 응? 전문의들이 먹으라고 양을 정해서 주더라도 그걸 잘 봐서 먹어야지. 왜냐면 내 몸에 대해서 전문의들이 처방을 해준 거를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죠? 또 진통제를 아예 안 먹고 막 버틴다고 막 이러는 것도 쓸데없는 짓이지만, 뭐만 하면 진통제 먹고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죠.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다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치과 쪽으로도 그렇고, 치과도 이게 통증 있고 뭐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그럼 병원에 가서, 응? 전문의들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어디가 아픈지, 몇 번째 이가, 잇몸이 뭐 어떤 느낌으로 아픈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진통제를 미친듯이 처먹어버리면은 어디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염증이 있어가지고서 계속 붓고 피가 나고 뭐하고 계속 그러는데도 강한 진통제를 먹어서 버티고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차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방음을 한다 뭐 한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서 소리가 막 난다 그러면 그게 정말 거슬러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그 소리 나는 부분이 있어요. 소리 나는 부분을 찾아서 대부분은 부속 교체를 하는 거죠. 부속을 교체해주면 돼요. 그거는 자가수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면은 배워가지고 하면 되고, 자가수리가 안 될 것 같다 그럼 그 부분을 딱 찍어서 여기 좀 확인을 해달라든가 하면 되죠. 그거는. 근데 정비소에서 완전히 차가 망가져가지고서 어떤 부분이 확연히 보이기 전에 안 하려고 그러죠. 망가진 데를 찾지도 못했는데 돈 달라 그러면 못 주겠다 그래.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열 플러그 차종마다 다 틀려요. 그 모양이나 뭐 규격이 다 틀리니까 예열 플러그를 시급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겨울에 시동이 툴툴거리고 좀 문제가 많은데, 그 예열 플러그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게 지금 예열 플러그를 딱히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인젝터라든가 다른 거는 그 전에 수리를 여러 번 하고, 풀었다 조였다 정비소에서 많이 해놔가지고 고착될 일은 없는데, 예열 플러그는 고착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일 커지는 거지. 저 부러지면. 안 부러지면은 이거 가지고 살살살살 해서 잘 닦고 그래서 교체해주면 되죠. 그럼 뭐 5년 이상 뭐 7년 이상 쓸 수 있죠. 그 부분은. 그래서 저 엔진 디젤차 타시는 분들은 예열 플러그를 자차적으로 미리미리 신차일 때가 좋아요. 3년 4년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뭐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풀어서 기름칠 좀 하고 다시 넣어주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될 일이 없으니까. 궁금해요. 나 지금 내 예열 플러그가 어떤 상태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말에.